이번에는 재난 전문가와 함께 이번 태풍의 특징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정창삼 인덕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현재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가장 피해되는 지역 중에서는 일단 바람에 의한 피해 지역을 먼저 예상을 해보면요. 예. 저희가 동일 조건이라는 사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안이라든가 군산, 인천 이런 지역들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형적으로 좀 더 많은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지역들이 좀 지형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저희들이 해일이라든가 파도에 의한 피해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지역은 서해안으로부터 한 50km 이내의 지역에 있는 연안 도시 지역들이 특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태풍이 수도권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 빌딩풍이 발생될 수 있는 빌딩 밀집 지역들이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가장 걱정되는 게 아무래도 강풍이겠죠. 최대 풍속과 위력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바람에 의한 피해를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것이 시속 30m/s 또는 40m/s를 하는데요. 이 바람은 항상 일정하게 불지는 않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라는 건데요. 항상 약하게 바람이 불다가 순간적으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희들이 큰 재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한 30에서 40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유사제 태풍의 사례를 보면 예. 볼라벤의 경우는 한 6,400억 원 정도 피해를 입었었고요. 예. 작년 링링은 저희들이 좀 피해가 적었습니다. 한 340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 태풍도 아마 그 사이에서 저희들이 피해가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벽 시간대가 가장 우려되는 시간대죠. 우리 시청자분들 주무시기 전에 어떤 점 좀 유의하고 주무셔야겠습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는 바깥의 상황을 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어떤 물질들이 날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강하게 불어서 유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유리가 깨지게 되면 유리 부근에서 주무시다가 좀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유리에서는 좀 떨어져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전이 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전 시에도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도 걱정인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내일 아마 저희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수도권에는 계속 강풍이 불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그리고 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쌓여서 위태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일 출근 시간에 저희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나갔을 경우는 조그만 바람, 예를 들어서 태풍의 중심이 좀 올라가더라도 항시라도 10에서 15m/s의 바람은 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바람이 불었을 경우는 약해진 구조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방을 주시하시면서 출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도시에서는 또 빌딩풍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빌딩풍이 뭐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요. 우리가 빌딩풍이라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빌딩 하나가 있을 때 일어나는 어떤 빌딩풍은 박리풍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강풍, 소용돌이풍, 계구부풍 이런 것들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빌딩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기압이 낮은 곳으로 일순간 옮기면서 그것들이 바람의 속도가 2~3배씩 빨라져서 일어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또 빌딩 2개가 있는 곳에서는 꼴짝이 바람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흐름이 있다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빨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평소 바람보다 2~3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바람이 불면 주변에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달 초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태풍 폭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폭우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은 섬진강 지역에는 이미 100mm 이상의 비가 왔고요. 곡성 지역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비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악이 밀집한 지리산 유역이라든가 피해가 많았던 섬진강 유역,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이라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도로 상황을 좀 살피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도 서해대교에서 강풍에 의한 피해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교량의 그 통행 금지라든가 이런 상황 관리에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밤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정전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전이요? 예. 그렇게 되면 긴급 복구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정전이 일어나거나 가로등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출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응급하게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정전으로 인해서 지하철이라든가 교통 혼잡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출근 시간을 가급적 2-3시간 정도 늦춰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